전국에 계신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11월 6일입니다. 국토부가 사전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더불어서 일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한번 간단하게 또 공신력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곧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발표된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저희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오늘 드디어 국토부가 사전에 예고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발표를 했고, 더불어서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PPT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도 중요합니다만 최근에 부동산 투자 대열에 합류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주제를 먼저 다루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궁금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또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일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어떤 규제가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규제가 더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 온 겁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은 비조정 대상 지역과 달리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대출의 한도가 비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많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1주택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곤란하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의 부동산을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가 1세대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추가로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2년도 보유해야 되지만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이 사실은 투자자로서는 좀 더 반가운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대출의 규제가 어떻게 있었던 거냐 잠깐 보면 여러분, 주택 구입 시 지역별 LTV DTI 비율,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다, 그러면 LTV 60, DTI 50인데 이번에 가령 일산의 어떤 지역, 또 남양주 지역의 어떤 지역이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요것이 해제되었다 그러면 각각 10%씩 한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점입니다. 더불어서 1주택 보유 세대, 조정 대상 지역 기본적으로 원칙 대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0에서 50%까지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자 발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확하게는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늘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읽어보면,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를 다 푸는 게 아닙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여러분? 뭐 서울 25개구를 포함해서 쭉 있습니다. 자, 오늘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해제했는데 여전히 유지하는 지역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전히 규제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양시,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킨텍스, 고양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가 있고요. 남양주시는 깔끔하게 다산동과 별내동,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는 여전히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부산광역시는 이제 더 이상 조정대상 지역은 없다. 왜? 오늘 드디어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꼭 포인트 알아둬야 될 것. 자, 오늘 발표된 조정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은 11월 8일자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이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11월 8일자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구나.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조정 대상 지역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 3개구,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제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부산은 이제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라고 하는 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고양시의 7개 지구는 해제를 하지 않고 유지했을까? 간단한 코멘트를 국토부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 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 높아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삼송 등등등. 제가 이제 다음에 추천 지역이 삼송이 될 수도 있는데 삼송은 여전히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양주시의 다산동과 별내동, 제가 사실은 또 많이 추천했던 지역이 별내입니다만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다산 별내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걸 간단히 한번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많은 곳 위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을 위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일반 분양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네? 그러면 사지 않겠다. 오히려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 하락할 거냐? 일정 부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분들은 잠깐 스탠바이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축이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 가격이 뜰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또 수요와 공급, 더불어서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 정책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일반 분양가를 하락해서 가격을 다운시켜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로또 분양가가 되는 거죠. 조합원의 수익을 로또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국가가 수익을 가져가고 차라리 조합원에게 다른 어떤 베네핏, 이득을 좀 주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아파트 등 많은 어떤 부동산 가격 불안하다. 어떻게 할까? 차라리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택 보유 상한제를 한번 해보자. 또는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 있지 않습니까? 야, 주택거래도 한번 허가제를 해보자. 그죠? 예. 특히 외지 투자자들의 어떤 투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사실, 정부가 나서서 의식주, 특히 주거의 어떤 질은 보장해야 된다. 실수요자의 어떤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수는 좀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강력한 규제가 될 때 정말 국가가 규제하니까 규제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오히려 국가의 규제를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한 철퇴를 보여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그래서 정말 효과 있는 정책을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자 국토부 발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 서울의 27개 동을 지정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강남 4구, 45개 동 중 22개 동 등등에 대한 코멘트가 언급돼 있습니다. 자, 그 결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 구와 후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4개 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타 투기과열지구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지정했다. 검토 대상 구 중 강남 4구는 총 22개 동, 기타 4개 구는 총 5개의 동이 선정되었다. 강남 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 물량이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동을 선정했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보강동, 저희 1년 투자클럽반 학생들이 내일 용산구 한남 뉴타운을 가는데 한남동과 보강동이 딱 잡혔네요. 성동구 성수동 일가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여러분 공부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만 저랑 함께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강남구 8개 동 어디냐?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압구정 현대, 대치 음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4개 동,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송파구 8개 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는 당연히 길동, 둔천동 들어갔죠?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동, 보강동, 성동구는 성수동 일가. 이런 곳들이 정비사업 하는 곳 중에 가장 뜨거울 것 같은 지역들을 사전에 국토부가 잡아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땠나요? 국토부가 11월 6일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좀 했고, 더불어서 일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간단히 강의를 또 해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의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또 궁금한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설춘한 캠퍼스, 설춘한 캠퍼스.